네, 오늘도 영민한 DJ 우리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해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좀 네. 연휴는 어떻게 잘 보내셨을까요? 네, 연휴에 정말 푹 쉬고 왔는데 애당 하나서 저를 보더니 안색이 안 좋다 그러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연휴에 푹 쉬다 왔고요. 한글날에는 또 특집 방송 진행도 해드리면서 이재용 부회장 뭐 네덜란드로 또 비행기를 타고 날아간 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이슈들도 분석을 좀 해드렸는데 이번 주도 뭐 시장은 여전히 좀 변동성 구간일 것 같아요. 중요한 이슈들을 위주로 또 오늘 시간 꽉꽉 채워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동성 구간이란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이번 달이 3분기 실적 시즌 발표 이제 시즌이에요. 네, 근데 맞습니다.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이렇게 실적을 발표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기업들도 참 많은데 그렇죠. 그에 비해서 좀 주가는 좀 약하다, 좀 비실비실하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 시장이 아주 탄력적으로 뭐 코스피 지수가 지금 2,400포인트에 거의 달랑달랑 좀 걸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주가가 한 단계 이제 레벨업 되기 위해서는 실적이 좀 좋게 나오고 그리고 외국인 기관들도 수급이 조금 개선이 좀 되면서 탄력적인 좀 움직임이 연출이 좀 돼줘야 되는데 지난주 목요일 날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 12조 3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고요. LG전자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3분기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실적 뭐 9,500원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고 오늘 LG화학이 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정보다 2주나 앞서서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거든요. 실적이 그만큼 좀 좋을 거다라는 자신감을 표현한 걸로 저는 판단을 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장 예상 컨센서스를 훨씬 웃도는 9천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가는 오히려 LG화학은 지금 빠지고 있고 삼성전자, LG전자도 지난주 목요일 날 조정을 좀 받았잖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제 실적 시즌에 이런 이제 주식이 움직이는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잘 판단을 하셔야 되냐면 실적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오를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지만 실적 자체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과거의 데이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호재가 좀 반영이 된 부분도 있을 거고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건지 아니면 성장폭이 더 커질 수 있을 건지 줄어들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시장이 약간 이제 눈치 보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리건데 삼성전자의 이익 성장성 앞으로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를 한 LG화학 역시도 본업이었던 케미칼 사업 부문이 아주 빠르게 지금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고 여기에다가 2차 전지 부문까지 고속 성장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실적 성장이 상당히 좀 가팔라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오늘은 주가가 좀 머뭇거리고 있지만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상승 추세를 만들기 위한 예열의 단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국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도 있고 대외적인 변수들이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까지 공격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는 않지만 시간을 조금만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좀 두고 생각을 좀 해보신다면 삼성전자와 LG화학의 실적 개선세는 앞으로 계속해서 좀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았다면 반도체와 소재 종목들 장비 종목들도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LG화학이 실적이 좀 좋았다면 2차전지 배터리라든지 케미칼, 화학, 소재 부문과 관련된 기업들도 실적이 당연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막 실적 시즌이 시작된 거니까 실망하실 필요 없고요. 10월 말에서 11월 초로 갈수록 이 실적 장세가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주목을 해두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됐을 때 좋은 결과를 좀 거두실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그러면 이제 IT 반도체와 2차 전지 핵심 소재에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반도체와 2차 전지 소재 관련주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영민 DJ가 그간 짚으셨던 종목들 좀 짚고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난주 목요일에 언급을 해주셨던 우리 아비코 전자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아비코 전자라는 종목을 지난주 목요일 날 한글날 이제 연휴 직전에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여러분들께 편입을 해드릴 때도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올라와 있었어요. 근데 그날 주가가 장 막판까지 한 24% 가까이 이제 급등세를 연출을 하면서 제가 제시해드렸던 목표가 8,300원을 바로 터치를 했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단타 비슷하게 좀 돼버리는 건데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종목들을 거래대금도 충분히 좀 있고 사이즈가 어느 정도 있는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리거든요. 지난주는
연휴를 앞둔 약간의 이제 불확실성을 염두를 해두고 약간 개별주 스타일에 특히나 또 IT,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같이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종목으로 아비코전자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시총이 한 1000억 정도 되는 조금 작은 사이즈의 종목이다 보니까 아주 강하게 시세가 좀 분출이 좀 된 것 같아요. 8,300원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뭐 하루 만에 바로 터치를 해가지고요. 12%의 수익을 이제 달성을 했고 네. 이런 식으로 아비코전자뿐만 아니라 그 외에 반도체 장비 소재 기업들 중에서 실제로 삼성전자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실적이 저는 상당히 좋았을 거라고 추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연휴 기간 동안에 많은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하셨겠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네덜란드행 비행기를 이제 타셨는데 ASML이라고 하는 노광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 그리고 네.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NXP 이런 기업들과의 뭔가 모종의 비즈니스를 위한 출국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 상당히 좀 주목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실적까지 개선되는 종목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아비코전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가 후속 종목들 소개를 해드릴 거고 오늘도 제가 한 종목 좀 준비를 해왔으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종목 리뷰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8월 24일에 언급해 주셨던 자화전자인데요. 이 종목도 사실 이제 3분기 호실적이 좀 기대되는 종목이다 맞습니다. 보니까 좋은 실적, 좋은 수익률 보여주고 그렇죠. 있어요. 스마트폰 관련된 사업이 이제 개선이 되면서 본업이었던 카메라 네. 모듈 쪽에서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있고 신규 사업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는 수소차, 전기차 이런 미래차와 관련된 PTC 히터 사업 부문이 아마도 내년부터 안착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조성이 좀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아침에 여러분들께 또 제가 종목 키워드라는 방송에서 자화전자라는 종목을 신규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오늘 자화전자가 장중에 11%가 넘게 또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네. 우리 영민한 투자 시간을 통해서는 지난 8월 말에 여러분들께 12,300원 구간에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중간에 시장이 좀 출렁거릴 때마다 뭐 매수 가격 근처까지 눌림목을 좀 2번 정도 만들어 주고 난 이후에 지금 직전 고점을 좀 강하게 좀 뚫어주면서 오늘 16,000원을 이제 터치를 했거든요. 정확하게 수익률이 이제 29% 정도 오늘 10시 반을 기준으로 기록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박스권 상단이 이제 15,000원대 매물대를 상당히 좀 강하게 지금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찌 보면 거래량이 수반이 되는 추세 상승 시도가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다. 목표가를 제가 아침 방송에서 이제 소개해드릴 때는 18,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렸거든요. 추가적인 이제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18,000원까지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종목 리뷰로 가볼게요. 10월 7일에 언급해 주셨던 캠트로닉스인데 이 종목은 지금 흐름 어떠한가요? 이 종목을 제가 자화전자의 차트와 비교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네. 캠트로닉스도 본업은 OLED, 역시나 스마트폰과 관련이 있는 업종이고 최근에 자율주행과 관련된 신규 사업이 주목을 좀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내용도 자화전자하고 좀 비슷하고 기술적인 위치도 자화전자하고 비슷해요. 방금 제가 리뷰해드렸던 자화전자 역시도 박스권을 못 뚫고 있다가 이게 뚫어내기 시작하니까 대량 거래가 이제 터지면서 시세가 좀 강하게 좀 분출이 됐죠. 캠트로닉스 역시도 박스권 상단을 지금 뚫어내기 위한 17,000원대의 매물 소화 과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17,000원을 강하게 이제 돌파를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강한 시세가 좀 분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돌파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 이제 10월 7일 날 15,850원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고 뭐 오늘도 장중에 한 5, 6% 가까이 이제 상승 시도는 좀 들어왔지만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매수 가격 대비해서 뭐 한 2, 3% 정도밖에는 아직 안 올라간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박스권 상단을 뚫고 난 이후에 막 급등을 할 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미리 항상 종목을 준비하고 선점한다는 측면에서도 캠트로닉스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서 자화전자의 차트와 비교를 좀 해보시면서 공략을 해보는 것도 좋은 투자 포인트가 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영민 매니저의 3가지 종목 리뷰 잘 들어봤습니다. 네. 이제 문자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문자 사연 0155님의 사연이에요. 아미코젠 44,500원에 비중은 30%인데요.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 네, 이 종목을 아마 44,0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으면은 매수하고 나서 뭐 5만 원 근처까지 한번 시세가 좀 붙었었는데 매도 타이밍을 이제 조금 놓치셔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질문을 하신 것 같네요. 이 종목은 제가 우리 영민한 투자 시간에서도 CMO 원료와 관련된 기업 ST팜이라든지 아미코젠이라는 기업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추세는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무난하게 상승
추세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단계예요. 네. 지난 3월 달에 급락 이후에 아주 완만한 상승 트렌드를 좀 만들면서 실적까지 이제 좀 좋아지고 있고, 아미코제는 특히나 이제 레진이라든지 배치 이런 CMO에 있어서 필수적인 원료를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이슈로도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단이 뭐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52,300원까지 이번 상승 파동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1차적인 목표 가격은 한 52,000원에서 53,0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0867님 사연인데요. 부광약품 네. 39,000원, 비중은 15%인데 올라갈 수 있을까요? 지금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조금 주목을 좀 받고 있어요. 네. 유나이티드 제약이라는 종목이 오늘 장중에 10% 가까이 급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뭐 엔지캠 생명과학이라든지 또 백신과 관련된 SK케미칼도 오늘 거의 37만 원 목표가 근처까지 상승이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부강약품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레보비르라고 하는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인데 지금은 주가가 조금 무너져 있어요. 근데 지금 바닥을 좀 잡아가고 있는 과정으로 보여지거든요. 일단은 이 종목은 제법 좀 많이 올라온 자리이기 때문에 손절 가격이 27,000원 정도를 딱 잡아드리고 이 자리가 일단 깨져버리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 매도를 좀 하셔야 된다. 손절가는 27,000원 잡아놓고 반등이 이제 어느 정도 들어올지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코로나19가 우리나라는 지금 주말 이제 경유하면서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1단계로 좀 완화가 됐죠. 수도권은 뭐 사실상 1.5단계 정도가 이제 시행되고 있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두 자리 숫자로 완만하게 이제 안정화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데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상황은 정말 지금 심각하거든요. 그렇죠. 미국은 지금 며칠 연속으로 계속 5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 유럽도 지금 찬바람이 부는 가을, 겨울로 접어들면서 사실상 다시 한번 이 팬데믹에 대한 공포가 여전히 지금 시장을 좀 옥죄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코로나19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확실한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오히려 치료제나 백신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의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부강약품 역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27,000원 부근의 손절 가격을 먼저 말씀드리고 기술적인 반등 목표치 한 36,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대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니까요. 36,000원까지의 기술적인 반등을 한번 기다려보시자. 이렇게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사연 하나 더 가볼까요? 8924님 사연인데 강스템 바이오텍 1,300원의 비중은 20%인데요.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합니다. 강스템 바이오텍이 이제 1,300원 정도면 이제 손실 구간에서 꽤나 오랫동안 지금 버티신 것 같은데 최근에 지금 뭐 6,000원대까지 조정이 들어왔다가 오늘 또 20% 넘게 이제 급등세가 연출이 되는 이유는 이제 인공관 개발에 대한 그런 이제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주목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도 이게 궁금했는데 이게 향후에 기술 이전 가능성도 좀 있는 건가요?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특히나 이제 기술 개발, 무슨 치료법을 개발을 했다, 뭐 원료 의약품을 개발을 했다, 혹은 후보 물질을 발굴을 했다. 이것과 상용화를 하는 거는 완전 다른 차원의 논리거든요. 인공관 개발에 성공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인간에게 치료를 할 수 있는 실제로 이식을 할 수 있는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저는 별개의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단발성 이슈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특히나 주가가 움직이는 걸 보면 지난주에도 한 이틀 전에 10,000원을 못 넘어가고 이제 9,400원에서 600원 정도 문턱에서 걸렸고요. 오늘도 한 9,400원에서 600원 정도 고점에서 매물 저항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강하게 뚫지 않는 이상 박스권 상단이 한 9,400원에서 9,600원 정도다. 손실이 조금 있으시긴 하지만 이 정도 부근에서는 비중을 조금 줄여놓으시고 혹시나 절반 정도 남겨놓으셨다가 이 자리를 강하게 좀 뚫어놨을 경우에는 매수가 근처인 1,300원 정도 근처에서 나머지 물량을 털고 나오는 전략으로 그러면 손실의 상당 부분은 다 만회하고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 관점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영민한 투자 문자 사연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우리 영민 DJ가 알차게 준비한 원샷 원킬 종목 소개 들어볼까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은요. 9,090원인데 그냥 9,100원에 JNK 히터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익히 알고 계시는 수소차 충전 설비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시장이 워낙 이제 변동성 구간이고 특히나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수소라든지 이런 게 이제 미국 이제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린 뉴딜과
관련된 정책 수혜뿐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 대선과 이제 연결시킨 이제 정책 이슈까지도 부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지난주부터 워낙 많이 여러분들이 얘기를 많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은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이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과 관련된 종목보다는 조금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특히나 단순히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 영역이 이제 확고하게 자리를 좀 잡고 있고 실적까지도 좀 좋아지고 있는 JNK 히터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는 거고요. 원장님 그 전에 이 수소차, 전기차 했을 때 이제 떠오르는 질문 갑자기 드려도 되나요? 네, 말씀해 보세요. 저는 좀 궁금한 게 이제 현대자동차의 코나 화재 사고 얘기를 사실 그렇죠.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이제 안정성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텐데 맞아요.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인데요. 사실 이제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수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런 이제 수율이 완벽하게 이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게 아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막 전기차가 불난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번에 특히나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코나라고 하는 이제 현대차에서 만든 이 전기차가 화재가 났는데 원인이 배터리 때문인지 아니면 차량 설계 결함 때문인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원인 규명을 하기 전에 뭐 배터리라든지 뭐 수소 연료 전지와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장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쉽게 얘기하면 성장통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차량 몇 대에서 이제 불이 난다라고 해서 뭐 수소차를 안 탈 거 아니고 네. 전기차로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을 건 아니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네. 특히나 뭐 현대차가 이번에 또 대량으로 해외에 이제 판매한 물량까지 이제 리콜을 한다라고 하는데 전체 리콜 금액이 따져보니까 뭐 한 600억 정도 된다라고 해요. 회사 가치에는 뭐 그렇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만한 네. 악재성 요인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수소차라든지 전기차 이런 미래차와 관련된 투자 전략을 생각을 하실 때는 그냥 단발성 악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네. 하시면 정확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JNK 히터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가장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포인트는 주말에도 여러분들 이런 보도를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수소차 보급률은 1위라고 해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수소차는 지금 굴러다니기 시작했는데 정작 수소 충전을 하는 충전소가 없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죠. 네, 그렇죠? 서울만 놓고 보더라도 충전소가 딱 2군데밖에 없고 네. 지금 오늘 이제 보도 나온 걸 보니까 강원도 모 지역에서 충전을 하려면 춘천 원주까지 충전을 하러 와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네.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수소 경제 패러다임이다 하면서 이제 선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수소 충전 설비를 이제 설치하는 기업이 JNK 히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인프라 투자가 공격적으로 좀 진행이 됐을 때 실적에 상당히 좀 플러스 요인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그런 차원에서 오늘 JNK 히터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또 한 종목 사실은 수소 충전소 시장을 놓고 보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9월 달에 소개해드리면서 뭐 40%가 넘게 수익이 났었던 효성중공업이라는 종목이 실제로 시장 점유율은 1위 네. 기업이거든요. 이미 여러분들께 한번 뭐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이기 때문에 효성중공업은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오늘 JNK 히터를 소개를 해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가격 전략 정리를 네. 한번 해볼게요. 9,1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목표 가격은 11,000원까지 트레이딩 관점으로 직전 고점 근처까지 목표가 한번 설정을 해보고요. 손절 가격은 8,000원 정도 잡아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원샷 원킬 종목 소개해 주셨고요. 이어지는 서브 원샷 원킬 종목도 두 번째로 소개해 주실까요? 삼성전자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네.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네덜란드로 이제 가셨는데 결국에는 ASML이라고 하는 회사가 만들어내는 노광 장비를 이제 도입하는 것과 관련한 비즈니스 미팅 때문이다라고 이제 분석이 좀 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이제 수혜주 중에 하나를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9,5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하고요. SNS텍이라는 종목을 바로 편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오늘 SNS텍도 뭐 다른 IT 종목들보다는 나름대로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은 좀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바로 FST라는 종목이에요. 이 FST라는 종목과 SNS텍이라는 종목이 특히나 EUV, 노광공정과 직접적으로 또 연관이 좀 되어 있는 기업이기도 네. 하고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 바로 이제 블랭크 마스크뿐만 아니라 펠리클이라고 하는 새로운 소재를 지금 도입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SNS텍과 방금 말씀드렸던 FST 요 두 종목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기술 개발 과정을 좀 보면 조금 더 앞서 있는 게 SNS텍이에요. 오늘 주가는 좀 더 가벼운 FST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실제 내용적으로 보면 SNS텍이 네덜란드의 ASML과 공동 연구 개발을 통해서 펠리클 이제 상용화를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빠르면 내년 정도면 저는 가시적인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ASML의 노광 장비를 도입하고 그 노광 공정에 들어가는 펠리클이라든지 블랭크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는 SNS텍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최근에 SNS텍 지분 8%를 직접 투자를 했잖아요. 삼성전자의 투자 키워드, 결국은 국산화와 미세화라는 걸 감안을 했을 때 지금 정도 이제 조정받은 구간에서 충분히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벤저님, 근데 그 EUV 공정 라인에서 사실 아직까지는 네. 이 TSMC에 좀 뒤처지는 상황은 맞습니다. 아닌가요? 많이 뒤쳐져 있어요. 네. 특히나 이제 장비 도입 대수만 보더라도 TSMC는 한 37대 정도 노광 장비를 확보하고 있는 네. 상황이고 삼성전자는 지금 20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 중차대인 시기에 이재용 부회장이 네덜란드로 급히 날아가셨겠죠. 네. 내년도 장비를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미리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SNS텍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500원 현재가로 바로 편입을 했고요. 목표 가격은 일단 중장기 관점으로 5만 원, 손절 가격은 35,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려 볼게요. 네, 두 번째 원샷 한키 종목까지 잘 들어봤는데요. 이 푹 쉬고 오셨는데 오늘 무료 방송은 있으실까요? 당연하죠.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오후 4시부터 이제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 드릴 텐데 네. 오늘 서브 종목 SNS텍과 FST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고요. 이번 주에 또 빅히트 상장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많이 있거든요. 시장 이슈들 분석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후 4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매니저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